푸른밤 종현입니다. 도쿄의 한 상점가에는 어떤 물건이든 군말 없이 맡아주는 가게가 있습니다. 손님이 많은 건 아니지만 가게 주인은 한 번이라도 왔던 손님은 절대 잊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손님들은 물건뿐만 아니라 물건에 담긴 이야기를 함께 맡기기도 한다고 해요. 실제로 그런 가게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사실 방금 내용은 소설 속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물건이든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저마다의 사연과 이야기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겠죠. 그래서 아주 가끔은 나의 속 이야기를 재촉하지 않고 늘 상대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 기울여주는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기도 합니다. 그 누군가가 만약 저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물건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맡기고 싶으세요? 5월 2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Something's come, feel it down in my bones. It's been a long time gone, but you're here tonight. Now let's not look back. 5월 2일 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올리머스의 Change is Gonna Come 입니다. 권현우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네, 오프닝에서 어떠한 소설 이야기를 하면서 기억과 물건 이런 것들을 함께 맡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진짜 기억력이 별로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혹은 뭐 좀 어렸을 때 있었던 일들 뭐 친구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면 저는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는 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어떠한 물건 혹은 가게 이런 게 좀 정확하게 기억이 나면 혹은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좀 더 머릿속에 그려지더라고요. 그림이. 어떠한 기억을 유지하는데 기억을 좀 더 모양 그대로 내 머릿속에 남겨두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것들이 물건인 것 같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걸 또 온전히 지켜줄 수 있는 어떤 곳이 생긴다면 또 낭만적인 공간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네요. 네. 자, 오늘 별에서 온 연애 함께합니다. 이지영씨 그리고 루시아씨 오시고요. 실시간 연애 상담 보내실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즈의 거장 마일스 데이비스의 음반 준비했어요. 탄생 90주년 베스트 앨범 킹 오브 재즈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름과 주소를 적어서 문자로 신청해 주십시오. 푸른밤은 마운티아, 다우닝 산업, 기초영어 해커스톡, 롯데관광개발, 한국닛산, 미건의료기, 부영주택, 경동 나비엔과 함께합니다.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된 그런 아티스트인데 레트로 펑키라는 아티스트가 있어요. 넌 어디에라는 곡인데 이 레트로 펑키라는 장르가 있거든요. 레트로 펑크라는 그런 장르의 또 음악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신지 그래서 이제 팀 이름도 레트로 펑키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노래를 들어봤을 때는 레트로 펑키의 감성이 좀 더해져 있는 팝스러운 곡이고요. 일단 보컬이 되게 매력적인 느낌이더라고요. 랩도 되게 잘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도 되게 뭐랄까 편안하게 좀 들을 수 있는데 발음이라든지 좀 이런 톤적인 부분에서 독특한 게 좀 있어서 들으면서 와 새롭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레트로 펑키의 넌 어디에 듣겠습니다. 내가 뱉어놓은 마음들은 다들 어디에 날 본 적 쉬던 마음들은 다들 어디에. 레트로 펑키의 넌 어디에 듣고 왔습니다. 목소리가 되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저는 좀 이제 이분이 이제 뭐 가창력이라든지 이런 게 막 도드라지는 곡은 아닌데 이 곡에서는 되게 보컬 톤 그리고 발음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3421님 시각 디자인과 16학번, 16학번 1학년 여학생들입니다. 지금 기숙사에서 라디오 들으면서 같이 과제하고 있어요. 졸려 죽겠네요. 응원 한번 해주세요. 저희 에이플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잘 해내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겠죠. 힘내시고요. 밤새면서 막 이런저런 거 만들어내고 과제하느라고 진짜 머리를 싸매고 다 같이 고민하고 그러는 때가 또 있는데 그 시간들이 또 도움이 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에이플. 박희연님 저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요. 한국사의 쫑디 이름이 나왔어요. 강감찬의 귀주대첩에서 이때 김종현의 부대가 도착하였는데 마침 갑자기 비바람이 남쪽으로부터 휩쓸려 와서 깃발이 북으로 나부꼈다. 덕분에 하나 외웠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 이름이 한국사에 그래도 꽤 나와요. 예, 꽤 나와요.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역사책 혹은 뭐 사회책 이런 거 보면서 이제 김종현이 아닌데 종현이라는 이름이 꽤 있더라고요. 되게 많아서 재밌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네. 임용빈님 결혼한 지 4개월 됐어요. 근데 와이프가 새벽 5시에 출근을 해서 4시간 자고 출근시켜줘야 해요. 그래도 평생 출근시켜줄 자신이 있습니다. 승민 여보 사랑해. 내일도 힘내서 일하자. 종현 DJ님도 힘내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결혼한 지 4개월 됐으면 정말 새로운 세상이 지금 열린 그런 시점이잖아요. 행복하게 가정 꾸리시고 그리고 또 정말 일찍 출근하시네요. 또 챙겨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함께 하시는 배우자분도 힘이 많이 나실 겁니다. 0701님 아르바이트하고 와서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5년 동안 꿈에 그리던 회사에 드디어 지원을 하네요. 기 좀 팍팍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5년 동안 꿈에 그리던 회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나 떨릴까요? 떨리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막 교차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간 또 열심히 준비하고 머릿속에 그려왔던 그런 곳이니까 후회 없이 잘 또 자기소개서 쓰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재은님 쫑디 오늘 처음으로 남자한테 대었어요. 평범하게 사귀고 헤어지고 하는 건 해봤지만 대인 건 처음이네요.
이 사람 때문에 아프긴 싫은데 자꾸 아파서 위로가 너무너무 필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푸른밤 시간만 기다렸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어떤 일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제 사람에게 받는 어떠한 상처라든지 뭐랄까 내가 믿고 있었던 이에게 받는 이런 좀 상상치 못한 일 이런 건 되게 길게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좀 마음을 나눴던 사람이라면 더더욱 길게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빨리 회복하시길 바라고 또 푸른밤이 그런 회복에 도움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전영숙님, 쫑디 새로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일 데이트 때 입을 옷을 사러 나갔는데 제 마음에 드는 옷은 너무 비싸더라고요. 결국 잠도 안 오고 해서 지금 안 입는 원피스를 손바느질로 치마로 만들면서 푸른밤을 듣고 있어요. 수선 잘 되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되게 손재주가 좋으신 분인가 봐요. 전 이런 거는 꿈도 못 꾸는데 원래 입던 거를 이렇게 다시 좀 다른 모양을 이렇게 변형해서 입는 거 예쁘게 잘 나오길 바라고요. 또 그쪽으로 또 이제 영숙 씨가 어느 정도 흥미가 있고 재능이 있으시니까 또 이런 것도 시도해 보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데이트 잘 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듣겠습니다. 레드핫 칠리 페퍼스의 Look Around 그리고 김나영의 어땠을까 두 곡 듣겠습니다. Stiff club, it's my nature. Custom love is the nomenclature. 지내봐도 다시 너여 NBC FM for you. 썸과 어장 관리는 어떻게 보면 정말 한 끗 차이라서 잘 구분해야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는데요.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살펴보면 어장 관리하는 남자들 그리고 여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왠지 이 두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귀찮아서라도 어장 관리는 안 할 것 같은 이지영 씨. 어장 관리하는 남자들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이 어장 관리하는 남자들은요 대부분 네네. 자존감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 게 또 있네요. 근데 이따가 좀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고요. 자세히 우선요. 어서 생각하세요. 어서 생각해 두세요. 자, 이분 역시 어장을 당하면 당했지 네. 하지는 않을 것 같은 루시아 씨. 네. 어장 관리하는 여자들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필요할 때만 연락한다. 아, 그리고 뭔가 좀 애매하게 설레일 수 있는 말투를 많이 사용한다. 네, 거의 뭐 그런 정답인 것 같네요. 자, 사랑의 봄날을 꿈꾸는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별에서 온 연애. 네, 거의 뭐 전문가 수준으로 상담을 해주시는 두 분이죠. 이지영 씨, 루시아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작하면서 어장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딱 했습니다. 예. 근데 일단 루시아 씨 얘기 먼저. 네. 루시아 씨는 거의 뭐 정답을 딱 내주셨어요. 네. 그 애매하게 얘기를 한다.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한다. 네, 저는 그게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여자들의 특권 그래요. 님 부분이 좀 있다. 왜냐면 여자들은 애교라고 무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남자 너무 바람기가 많고 말을 할 때 막 사람을 살살 홀리게 해 이런 게 아니라 걔는 애교가 많더라. 원래 애교가 많은 민정이는 편이야. 되게 애교가 많아. 이렇게 남자들이 아주 자비롭게 넘겨주시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어장 관리녀가 또 많이 탄생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도 이제 뭐 요즘에는 애교 있는 남자들 그럼요. 많기 때문에 네.
요즘에는 또 그런 게 그런 말이 이제 안 통하는 것 그쵸. 같아요. 끼 많은 남자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근데 또 이제 그 필요할 때만 연락을 한다. 이런 네. 부분에서는 정말 공감이 되네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컴퓨터 관련해서 아 물어볼 때 네, 오빠 뭐 음. 이건데 저건데 컴퓨터가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런 것도 어장관리일 수 있고. 네. 자 이지영 씨 자존감이 낮다. 지금 제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네. 그럼 어떻게 다시? 말을 했으니까 밀고 나가야죠. 네네네. 자기 선택을 못 믿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여기저기 좀 이렇게 그렇죠. 결국 어느 한 곳에도 안주하지 못하고 그 일은 자기 스스로를 못 믿는다는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자기 감정을 못 믿는 거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한 발 걸치고 저기도 한 발 걸치고 맞아요. 결국 자기의 감정은 없고 자기의 사랑, 자기의 사람이 없게 되는 네. 경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걸치는 거에만 능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무언가가. 뭔가 이제 책임지기에도 너무 좀 두렵고. 부담스럽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은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듯하죠. 완전 그렇죠. 지당하십니다. 완전 맞는데. 너무 전문가 같은 느낌으로 얘기해서 좀 네. 별로인 것 같아요. 아니야,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전문가신데요. 전문가 수준으로 네. 또 상담을 해주시니까 괜찮습니다. 자, 그래요. 오프닝은 이렇게 잘 넘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어장관리 많이 하지 마세요. 예, 그래 혹시 뭐 당하거나 하거나 뭐 이런 것들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예. 진짜 그쵸. 거의 뭐 사기당한 기분이 들 수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거 다 줬는데. 이렇게 열심히 얘기했는데 종현 씨의 결론은 여러분 어장관리 하지 마세요. 당하지 마세요. 끝. 그렇죠. 뭐 어떡합니까? 어장관리가 그렇게 좋은 건 또 아니잖아요. 정답입니다. 그죠. 맞죠. 뭐 사실 좋아하는 사람을 찾는 과정을 이제 필요로 하는 건 중요하겠지만 이 우리가 말하는 어장관리는 또 좀 다른 느낌이잖아요. 네. 마음이 없으면서 괜히 다른 어떤 설레임을 괜히 준다거나 네. 장난삼아 이제 저 사람을 한번 이제 마음을 뺏어 본다거나 네. 뭐 이런 것들이 또 어장관리일 수 있으니까 그래요. 의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노래를 듣고 와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죠. 이지영의 봄의 기적 듣고 오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힘든 시간 함께했던 겨우내 갈라진 틈 사이로 작은 숨을 이지영의 봄의 기적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뭐 라이브로도 들어봤고 네. 음원으로도 자주 또 소개를 해드리는데 매력 있는 그런 이지영 씨의 노래인 것 같습니다. 봄에 듣기 딱 좋죠. 지금 제가, 네, 예. 너무 좋죠. 거의 이제 계절과 거의 합일화를 이루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뭐 사계절 다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사계절 다 들어봤는데 네네. 다 잘 어울려요. 봄에 들을 땐 또 봄의 매력이 있고 그러니까 왜- 여름에 들을 때도 뭔가 또 그 그럼요. 봄 생각하며 봄. 추억에 잠기고 기억난다. 아. 그 봄. 가을에 들으면 어때요? 봄과 비슷한 그런 아련하고 쓸쓸함이 있어. 겨울은요? 곧 봄이 오겠지. 곧 봄이 오겠지. 대단한데요. 그렇습니다. 자, 별에서 온 연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경북 포항에서 익명을 요청하신 제이 씨의 사연입니다. 저는 21살의 여자인데요. 겨울방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2살 위의 오빠가 있었습니다. 서빙 아르바이트라 일이 끝난 후에는 항상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뒤풀이를 했는데요. 술을 한 잔씩 하면서 서로에게 호감이 있는 걸 알게 됐고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개강 후 각자의 학교로 돌아가면서 저희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다른 곳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평일엔 영상통화로 아쉬움을 달랬고요. 주말엔 오빠가 제가 있는 곳으로 와서 데이트를 했는데요. 저희의 문제는 모든 연인이 그렇듯 연락을 잘 안 하는 거였어요. 오빠가 원래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섭섭한 티도 내고 혼자 삐치기도 하고 그랬죠. 그럴 때마다 오빠는 잘 달래줬는데요.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 오빠도 좀 지쳤나 봐요. 심하게 싸운 후 연락이 없는 겁니다. 제 톡을 보지도 않고 그냥 다 지운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연락을 했죠. 오빠, 왜 연락 안 해?
아, 너 수업 있는 줄 알았어. 아니 내가 보낸 톡 읽지도 않고 다 지운 것 같더라. 좀 짜증나서. 나 혼자 있고 싶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욕이란 욕은 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찍은 사진, 번호 모두 지웠죠. 사귄 지 2달 만에 헤어졌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남친과 헤어지고 이틀 뒤 친한 선배와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후회된다고 얘기를 하니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전화하고 싶으면 해. 후회하는 것보단 낫다. 이 말을 듣고 무작정 전화를 걸었지만 오빠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전화가 다시 걸려왔는데요. 여보세요. 누구신데 전화하셨죠? 이러는 겁니다. 아이고.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또 막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미친 듯이 술만 먹고 받지도 않는 남친에게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진상이란 진상은 다 떨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었던 만큼 오빠와는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서 오빠와의 추억을 정리하고 택배를 보냈습니다. 커플 시계, 커플티, 편지 등을 모두 넣고 문자를 보냈어요. 오빠가 선물해준 게 꽤 되더라? 택배로 보낼게. 그동안 미안했고 잘 지내. 문자를 보내고 10분 뒤 오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 일부러 더 밝은 척하며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냥 전화해야 할 것 같아서 전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용기 내서 다시 한번 고백을 했어요. 오빠, 나는 아직 오빠 좋아해. 나 어떡해? 나도 너 좋아해. 근데 그만큼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그랬어. 그렇게 저희는 서로 속마음을 얘기하게 됐고 결국 긴 대화 끝에 다시 사귀게 됐습니다. 한 일주일은 잘해줬던 것 같아요. 연락도 먼저 해주고 다시 사랑한단 말도 해주고 말이죠. 전 오빠가 보고 싶어서 왕복 5시간의 거리도 마다 않고 오빠를 만나러 가기도 했는데요. 연락은 또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날 땐 정말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는데 떨어져 있으면 느껴지지가 않아요. 제가 보고 싶다, 사랑한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도 늘 응 이란 단답형 대답만 오더라고요. 전 너무 불안해요. 여전히 만나면 행복하지만 떨어져 있는 그 시간만큼은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아요. 이제 사귄 지 80일째. 하지만 마치 8년을 사귄 사람들처럼 연애를 하고 있는데요. 저 이렇게 계속 연애해도 될까요? 의심과 불신, 그리고 언젠가 헤어질 걸 알면서도 연애를 하는 느낌이라 너무 힘들고 속상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네, 같이 있으면 괜찮은데 떨어져 있으면 불안하다는 제이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이게 무슨 여보세요? 누구신데 전화를 하셨죠? 여기서도 좀 화나는데 앞에 좀 짜증나서 오늘도 반전 근데 있는 사연. 시작 되게 좋았었는데. 나 좀 네. 짜증나서 혼자 있고 싶다. 짜증나서. 되게 솔직한 남자친구. 입다가 상처받았어요. 네, 그래요. 이제 뭐 이런 커플도 있을 수 있으니 네. 그래요. 이런 사연이었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지영 씨? 근데 이게 사랑이라는 게 네네. 그냥 정말 달콤함만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랑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 서로가 맞춰가는 네네. 서로가 희생하는 부분들이 네. 따라줘야 하는 게 다 같이 사랑이라는 한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건데 네. 어린 시절에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사랑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눠야 하고 서로가 적응을 해야 하고 서로의 습성에 서로가 맞춰가는 방법들을 몰라서 네. 이게 어떻게 모르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아 뭐야 이게 어떤 감정인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귀찮고 네. 뭔지 모르기 행복하고 때문에 막 그쵸. 뭔가 샤방샤방하고 그런 느낌의 어떤 감정들만 이게 사랑이지. 예. 행복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내가 쟤한테 왜 맞춰야 돼? 그리고 서로 이제 뭐 개강을 하면서 환경이 또 달라진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알바하면서 느꼈던 그 환경이랑은 사뭇 다를 거란 말이에요. 네. 그 분위기에 또 다시 자기가 스스로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너무 좀 옛날에는 눈앞에 항상 보였고 일 끝나면 같이 술 한잔 할 수 있는 사이였는데 네네. 지금은 약속해서 만나서 버스 타고 가야 돼서 데이트 장소 정해야 되고 너 시간이 몇 시내 다음에 이 과정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로 모든 게 싫어져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더 해요. 크게 싸울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럼요. 싸움이 더 커지고 그런 경우도 좀 있을 수 제 있을 것 주변에 같고. 이제 여행은 되게 좋아하는데 네. 막상 여행 가려고 하면은 자기가 가려고 하는 여행지를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여행 준비를 해야 되고 옷을 사고 그 박스에 챙겨 넣어서 공항에 가서 수속을 해야 되고 몇 시간 동안 비행기를 이 과정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냥 그래요. 하와이 해변에 떨어져가지고 그냥 수영했으면 좋겠다. 뭐 공항까지 가서 몇 시간 막 귀 아프게 날아가서 이 과정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죠. 그게 그거랑 어렵죠. 좀 비슷한 맞아요. 종현 씨가 그래요? 저는 그래서 여행을 안 가요. 근데 종현 씨는 이해가 가는 게 비행기를 너무 많이 타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또 이제 여행의 느낌과는 또 다르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이제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사실 뭐 그 과정이 너무 또 복잡하고 별로니까 당일치기 아니면 거의 안 가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걸 싫어한다면 욕심을 버리는 게 맞죠. 사실 그렇죠. 그걸 감수할 어떤 마음가짐이 안 돼 있다면. 루시아 씨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우선 이제 지영 오빠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연인 간에는 이제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저는 중요하다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취미가 맞는 연인들, 친구 같은 연인들이 오래도록 싸움 없이 잘 사랑하기도 하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커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의 어떤 교집합이 사라진 상태고 사는 곳도 5시간이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서로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시간적으로 또 여러 가지 학생인데 비용적으로도 그런 부담이 또 있었을 것 같고 또 남자분은 나름대로 뭔가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이렇게 드랍한다고 해야 되나요? 던져버린다는 그런 결정을 하기가 또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연애에도 사랑도 연습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애를 많이 연애 경험을 하다 보면 또 이제 서로에게 더 잘 맞는 또 그리고 서로에게 더 좋은 것을 해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커플은 이제 시작하는 연애와 그런 사랑의 모든 것들을 이제 싸우면서 배워가는 그런 커플 두 사람인 것 같아서 네. 그런 문제들이 또 자연스럽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좀 대처를 조금 더 한 명이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이해한다거나 조금 더 이제 한쪽이 더 희생한다거나 아니면 한쪽이 더 지고 들어가거나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더 사랑해. 예,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나는 이런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해? 나는 지금 이만큼 했어. 너도 나한테 그만큼 보여야지. 약간 그런 부분이 상충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나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일단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처음 만나면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정말 좋아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네. 이제 내가 겪어봤던 어떤 감정의 새로운 모습이어서 네.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는 사실 글쎄 사실 연락만 잘해줘도 더 괜찮을 텐데. 그게 이제 제 남동생을 보면은요. 네. 제 남동생 핸드폰을 제가 곧잘 뒤지는데 굉장히 싫어하는데 저는 이제 곧잘 뒤져요. 네네. 근데 뭐 나쁜 거 제가 궁금해할 만한 거 이거다 싶은 막 먹이를 물 만한 그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네네. 저는 제 남동생의 그런 연애사가 너무 궁금해서 뒤지는데 뭐 남자애들이랑밖에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남자애들끼리 있는 어떤 그 채팅방에는 그 얘기가 없어요. 정말 단답형으로 얘기가 끝나고. 네네네.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제 남자는 남자들끼리 이야기할 때 물론 굉장히 또 수다스러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정보 전달을 하고 네네. 그렇죠. 몇 시까지 나와라. 보자. 아니면 그런 보지 경우가 말자. 좀 많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여자 친구들은 어릴 때 이제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면 어머 야야 내가 오늘 어떻게 내가 그때 그 전봇대 기억나지? 거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부터부터 시작하는군요. 전봇대에서 학교 뒷문까지 시작을 하는 거예요. 풍경부터 시작을 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여자 친구가 많았던 또 이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연애를 시작했을 때 또 이제 서로 간에 괴리를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정 씨 같은 경우는 어떤 편이세요? 연애하실 때 좀 뭐 연락이라든지 이런 부분 많이 하시는 편인지. 전 연락 자주 하는 편이죠. 그렇다고 엄청나게 많이 하진 않아요. 잠들면서 전화 통화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고 근데 오히려 만나서 얘기하는 걸 좋아하긴 해요. 네네. 만나서 얘기하면 뭐 하루 종일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휴대폰으로 주고받는 거는 저도 그렇게 잘하진 못해요. 예. 맞아요. 요즘 이제 뭐 정말 이제 학교 다니거나 지금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 휴대폰을 떠나서 이제 컴퓨터랑도 연동이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 채팅 네. 방이. 네. 그러니까 뭐 컴퓨터로도 얘기를 정말 많이 네.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친구들도 그러고 있으니까 저는 사실 컴퓨터로는 잘 못하거든요. 근데 톡방을 보면 막 300개 막 너무 당황스러워요. 다 읽을 수 없어. 진짜 네. 300개 이렇게 밀려 있으면 밀려 있는 맞아요. 그런 이야기들 네. 이런 것들 다시 뭐 정독할 수도 없고 저 시간을 내서 읽어야 되는 상황이죠. 순식간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누는 걸 보면은 좀 신기하기도 하고 네. 그렇거든요. 근데 또 저도 이제 좀 그래요. 애인과의 얘기는 또 다를 수 있으니까 사실 그런 마음, 이런 귀찮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네. 그런 걸 이기게 만드는 게 또 이제 또 사랑이라는 감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네. 원래 좀 본성이 이렇게 답장을 좀 단답형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있고 사실 네. 그리고 남자분들 중에서 네. 이렇게 문자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런 네. 걸로 이제 마음을 표현하는 걸 좀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네. 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남잖아요. 캡처를 해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채팅방 이렇게 위로 올리면 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얘기를 해도 나중에 다시 돌아봤을 때 창피한 일은 아니지만 괜히 부끄러운 거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얼굴 보고 좀 잘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사실 연락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 진짜 많이 있잖아요. 네. 저희 아주 사연도 많죠. 참 많이 오죠. 맞아요. 네. 연락 좀 뜸해서 헤어지게 네. 되는 경우들. 서로 아무리 많기 좋아해도 때문에. 그 연락하는 패턴이 달라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네. 맞아요. 거기서 막 틀어지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럴 때 좀 이정 씨 같은 경우에 남자 입장에서 네. 내가 좀 연락을 안 했다. 근데 좀 화가 났다. 그럼 풀어주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남성분들에게도 좀 팁을 주세요. 지금 궁금하다. 듣고 계신 남성분들. 궁금해요. 어떤 현답을 해주실지. 맞아요. 이정 씨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휴대폰으로 연락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시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우선 뭐 상대방이 화나면은 무조건 잘못했다 그래요. 일단 사과로. 정답. 예, 일단 잘못했다 그러고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오빠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그걸 생각을 해내려고 노력을 해요. 네, 그래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결국은 왜 잘못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알아내는군요. 네. 예. 그랬구나. 근데, 그러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해서 네가 화난 거잖아. 그것 때문인 것 같아? 이러면 물론 더 있겠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자니 이렇게 왜 이렇게 급할까? 첫 번째 하나 얘기했잖아. 9개 남았다고. 왜 이렇게 대단하다, 대단하다. 대단. 재밌어서 풀리겠다. 재밌어서. 일단 밥 좀 먹고 우리 얘기하자. 그 정말 현명하신 방법인 맞아, 것 같은 맞아. 게 저도 제 주변에 뮤지션분 중에서 굉장히 오래 한 여자분을 거의 한 8년 9년 만나신 분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 안 싸우고 오랫동안 잘 만나시냐고 하니까 여자친구 화나면 오케이 알겠어 일단 뭐 먹을래? 이러고 밥을 먹인다. 일단 뭐 먹으면서 맛있는 거 먹이면 화가 누그러들고 음. 실제로 과학적 연구로 그죠. 네.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쨌거나 이제 네, 뭐 배가 부르면 정말 헤어질 마음이 없는 네. 상태라면은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기분이 하는 풀어진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나아질 수 있죠. 네. 배까지 고파봐요. 맞아요. 아주 예민해지죠. 정말 예민해지죠. 기분 나쁜데 배까지 고파봐. 최악이죠. 그렇죠. 루시아 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남자친구가 연락이 좀 너무 없었다. 네. 근데 어떻게 하면 좀 풀릴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일 많았어요. 제가 경상도 출신 여자라서 네. 경상도 남자분들은 조금 살갑게 하면 큰일 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남자로서의 어떤 남성성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 어떤 생각에는 그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한 번에. 네, 결코 한 번에 뭐 내 마음에 쏙 들게 그 남자를 바꿀 수 없고 오히려 몰아붙이는 그런 넌 굉장히 잘못하고 있어. 넌 남자로서 남자친구로서 실격이야. 뭐 이런 느낌을 막 계속 네. 주게 되거든요. 몰아붙이면.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냥 제 생각에는 한쪽이 만약에 무뚝뚝하면 한쪽이 애교가 많으면 되고 더 살갑게. 네, 만약에 남자분이 살갑게 막 잘하시는 분이면은 거기에 또 맞춰서 내가 적당하게 이렇게 또 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군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 노래 듣고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나윤권의 뒷모습 듣고 3부로 오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yeah.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듣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월요일 코너죠. 별에서 온 연애 이지영 씨, 루시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푸른밤 가족들의 짧은 사연 바로바로 만나볼까요? 네, 익명을 요청하셨는데요. 7살 연하남과 사귀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사귄 지 1년이 되어가는데 요즘 많이 힘들어요. 항상 저만 만나려고 노력하는 느낌이에요. 남친은 저를 위해 시간을 만드는 느낌이 없거든요. 이제는 너무 지쳤는데 이걸 남친한테 이야기해야 되나요? 아, 비슷한 네. 첫 번째 사연과 비슷한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얘기해야죠. 그쵸. 빨리 해야 돼요. 이런 네. 얘기는 빨리빨리 하고 근데 음, 물론 그 뉘앙스라든지 이런 거는 또 저희가 결정해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일단 마음의 표시는 어서 하시길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부드럽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미 그 이야기하기 전에 글쎄요 이미 뭔가 그 사랑 에너지라는 게 많이 네. 달해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 정도까지 왔다면은 사랑 에너지. 노래 제목이네요. 다음 기대할게요. 그럼 저 5월에 또 뭐 내야 돼요? 사랑 에너지. 월에 사랑 에너지. 충전이 필요해. 주니까. 자, 다음 사연이요. 익명 요청하셨고요. 회사 입사한 지 3주째 옆 팀에 좋아하는 선배님이 있어요. 말 한마디 못 해봤지만 그냥 사람 착한 게 보여요. 그냥 딱 제 이상형이에요. 근데 회사가 작다 보니 소문날까봐 쉽게 들이댈 수도 없고 저는 신입이고 업무적으로나 사적으로 전혀 얽힐 일이 없어서 말을 걸 구실이 없는데 어쩌죠? 여자친구는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앞에서 엎어질까요? 드라마처럼 파일 들고 가다가 우르르 떨어뜨릴까요? 도와주세요. 일단 너무 귀여우시다. 파일 우르르 떨어뜨리는 건 안 될 것 같고요. 네. 네, 상당히 이제 첫인상이 정말 중요하긴 한데 네. 이제 이건 좀 너무 뭐랄까 드라마에 미화된 그런 이미지가 머릿속에 네. 박혀 있다라는 것. 근데 저는 너무 이제 신입이시잖아요. 네, 3주 됐어요 지금. 네, 귀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너무 티나게 네. 자꾸 내 앞에서 뭐 떨어뜨려 주워달라는 눈빛을 막 보내면서 어, 막 이러면서 손으로 쳐서 막 계속 떨어뜨리고 막 안 돼, 안 돼. 아직 3주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러면 널 내가 챙겨줘야겠어. 글쎄. 보호 본능을 자극시키는 안 거야. 돼. 안 돼요. 일하러 갔잖아요. 일하세요. 익명 요청 씨. 네. 일단 2달 정도는 일하세요. 2달은 하세요. 적어도 2달은.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제 입사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네. 이 사람들의 진짜 업무 평가라든가 아. 확실하게 검증된 게 아니거든요. 다 비슷한 출발선에서 시작한 신입사원들이기 때문에 네. 이때 평가되는 거는 얼마큼 열심히 하는 게 눈으로 보여지느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그중에 네. 신입사원들끼리 누가 튀고 누가 뒤처지고가 보일 것 같아서 그러네요. 그냥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막,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그러네요. 막 저기 갔다 네. 저기 갔다 네 하고 막 열심히 정말 열심히 몸으로 해서 보여주는. 일단 네.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만났으니 거기에 대한 뭔가 충실한 모습을 보여라. 네. 네. 그럼 또 회사가 작기 때문에 금방 소문날 거예요. 또 그 이제 친구 일 잘하는 여자를 정말 열심히 하더라. 네, 대단하던데. 남자분들이 멋있게 보시잖아요. 네. 자, 다음 사연이요. 네, 김다혜님 1년 가까이 사귄 커플인데요. 남친이 저랑 트러블이 있어서 잠수 타더니 헤어지자고 하네요. 저번에도 이래서 헤어졌었는데 남자친구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시 사귀자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매정하게 제 전화를 무시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다혜 씨는 지금 다시 시작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아. 헤어지자고 해서 헤어졌었는데 잘못했다고 해서 다시 사귀었는데 또 전화를 무시하는. 그렇죠. 이거 정말 네. 반복적이고 상습적이고 잘 고쳐지지 네. 않는 거라 또 저희 그럴 수 입장에서는 있죠. 다혜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야지 그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만하시는 거를 네. 이제 강추드리는 상황인 거죠. 잘 안 바뀌어서 맞아요. 이런 네. 좀 헤어짐 네. 습관 같은 거. 예. 네네. 지금 당장은 그래도 먼저 연락을 하시거나 이러진 네. 절대로 않으셨으면. 그렇죠. 네. 받아주지 마세요. 네. 네네네. 다시 힘내요. 1년 아, 정도 네. 만나셨다고 하는데. 받아주는 순간 똑같은 패턴의 반복이 금방 또 시작됩니다. 맞아요. 예. 자, 5782님. 여자친구가 3일 전부터 갑자기 제가 보내는 문자에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전화도 5번 안 받다가 한 번 받는데 그때도 감정 없이 대답을 하네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뭐가? 이렇게 아이고. 대답하고요.
제가 지금 지방으로 출장을 와 있어서 3일 후에나 볼 수 있는데 어떡하죠? 1년 6개월 연애를 했는데 권태기가 온 걸까요? 권태기라면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요? 3일 전부터. 네. 3일 전부터라고 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긴 걸 수도 있어요. 이제 몸이 좀 떨어져 있어서 얘기를 못 전해 네. 들으신 걸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돌아가셔서 출장을 네. 잘 마치고 돌아가셔서 얼굴 네. 보시고 한번 얘기를 잘 해보시길 바라고. 예. 물론 마음이 식은 걸 수도 있겠지만 네. 다른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심적으로 힘들어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얼굴 보시고 잘 한번 얘기를 해보시길. 이 남자분이 그 출장을 와 계신데도 불구하고 3일 뒤에 볼 수 있는데 어떡하죠? 라고 발을 동동 구르실 정도면은 참 그 애정이 깊으신 것 같아요. 네네. 여자친구분에 대해서. 그래서 음. 이런 정도의 남자분이 애정을 갖고 계시면 어떤 일이든 해결될 수 있다 저는 봅니다. 애정이면 다 되나요? 그쵸. 아니던데. 특히 남자분의 어떤 헌신, 아니던데. 희생. 아니던데. 다음 사연이요. 네. 7452님, 제가 좋아하는 짝남이 있는데요. 제가 요즘 긴 머리가 너무 질려서, 근데 저도 그래요. 머리를 단발로 확 잘라버렸어요. 얼마 전에 짝남을 포함한 여러 친한 사람들끼리 만났는데 짝남이 저를 보자마자 좀 낯설다고 성숙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 뜻은 남자 기준으로 무슨 의미인가요? 늙어 보인다는 뭐 그런 뜻일까요? 늘 헷갈리게 행동해서 잘 모르겠어요. 무슨 뜻인가요? 성숙해 보이는 거죠 일단.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저는 무슨 말 할 때 다른 뜻을 막 두고 얘기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 말이 그 말이다? 그 말이 그 말이긴 해요 음. 사실. 맞아요. 네. 뭐 성숙해 뭘 잘랐어? 좀 낯설다. 성숙해 보이네. 낯설며 성숙해 보인다라는 뜻일 거예요. 너무 의미부여를 하시지 너무 않아도 된다. 그렇게 정확하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글쎄 여성분들은 여성분들을 그쵸? 떠나서 네. 그 외에 또 다른 분들은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나요? 일단 나 짝남이 이런 말을 한 번 던졌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채팅방에 난리가 나죠. 아, 100개가 넘는 대화를 야. 가면서 나 머리 잘랐는데 딱 보더니 바로 알아채더라고. 이게 그러면서 무슨 뜻이야? 나도 좀 낯설다고 하면서 성숙해 보인대. 세상에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이러면서 완전히 아. 상상할 수 없는 남자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부분까지 이야기가 갔다가 네, 그렇군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많이- 긴 머리를 잘라서 단발이 됐는데 그걸 보고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나요? 관심이 그쵸. 있다. 알아채고 또 네. 좀 어떠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네. 그리고, 예. 그래도 단발로 좀 자른 모습이 진짜 별로였다. 정말 별로였다. 그럼 오히려 아무 말을 안 했을 거예요. 저런 하지 않았을까요? 머리 잘랐어? 사람 왜 잘랐지? 저런 나 머리 빨리 자라는 샴푸 같은 거 선물을 해줘. 알아봐. 네. 사주지도 않아. 알아봐. 관심 없으면 그럴 왜 거고. 그랬어? 정현 씨가 말한 거 그대로인 것 같아요. 성숙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이제 그걸 또 눈치챘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관심이 있다. 자, 노래 듣고 올까요? 콜드플레이의 Up and Up 듣겠습니다. 네, 콜드플레이의 Up and Up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이광열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동네에 자주 가는 예쁜 카페가 있는데요. 갈 때마다 유난히 친절하게 절 맞이해준 직원분이 계세요.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저도 모르게 그분에게 조금씩 마음이 가기 시작했고 짝사랑이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서로 직접적인 교류나 연락을 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어쩌다 보니 서로 친구도 아닌데 서로의 SNS에 좋아요를 누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의 음악적 취향이 같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루시아 씨 공연 사진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이후 제가 카페에 가면 재생 중이던 노래를 멈추고 루시아 씨의 노래가 흘러나오더라고요. 가끔 서비스도 주시기에 잘 먹었습니다 라는 쪽지를 써놓기도 했고요. 그러다 용기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커피를 마시고 나가는 길에 제 번호가 적힌 쪽지를 드리고 후다닥 도망쳤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대와는 달리 그녀에게서 온 답장은 거절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럴 수가 없네요. 이 쪽지를 보는데 문장이 너무 애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친구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무슨 뜻일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남자친구가 있는 걸까? 그럼 그럴 수가 없네요가 아니라 저 남자친구 있어요 이렇게 했을 텐데 이거 뭐지 이거? 무슨 다른 사정이 있나?
야, 남자친구 있다는 얘기 돌려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친구랑 그 문장을 다양한 각도로 해석해봤지만 결론은 심플했습니다. 너무 귀엽군요. 그냥 거절이었던 거죠. 그렇게 쪽지를 주고받은 지 5, 6개월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저는 쪽지 사건 이후에도 카페에 평소처럼 자주 가는 편입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똑같은 상황이에요. 제가 가면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고 심지어 막대 과자 데이나 이번 발렌타인데이에는 저한테 선물도 주더라고요. 기대 못한 선물을 받아 날아갈 듯 기쁘기도 했지만 돌아서면 여전히 우울해집니다. 괜히 마음만 더 심란해졌고요. 물론 저도 소소한 선물을 드리긴 했는데요. 어쩌면 제가 무언가 소소한 선물을 주니까 보답의 의미로 준 걸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절 헷갈리게 하는 건 언제나 제가 준 그 작은 선물들이 그녀의 톡 프로필 사진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 뭐지? 이게 제일 신경 쓰여요. 이런 얘기를 하면 친구들은 한 번 더 시도를 해보라고 엄청 재촉을 하는데요. 사실 전 지금도 괜찮습니다. 그분 때문에 느끼는 소소한 설렘만으로도 좋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이 상황을 저 혼자 만족해버렸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고민은 좀 됩니다. 그냥 이대로 흘러가게 둬야 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해봐야 할지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이게 뭔가요? 네, 저는 이 커플은 네네. 연결되어야 한다. 아, 연결돼야 한다. 왜냐면 루시아의 노래로서 이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핑크빛으로 이제 마무리가 네. 지어져야 한다. 네, 무조건 예. 이 커플은 연결되어야 한다. 저는 그냥 제 노래가 등장을 안 했기 때문에 네네네. 굳이 연결 안 돼도 상관없다. 그냥 뭐 이 정도. 저도 뭐 굳이 뭐 제 노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나왔기 저도 때문에 가수기 뭐. 때문에 네 어쨌든 이게 상당히 사연이 여자분의 태도가 좀 애매한 그런 느낌이 네. 없지 않네요. 네. 그리고 그래도 결국에는 이제 톡 프로필을 볼 수 있게 된 사이가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등록을 하고 있는 사이인 거잖아요. 뭘 그렇게 망설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분이 저희가 오프닝 때 얘기한 것처럼 엄청난 어장관리녀가 아니라면 그 여성분이 아니라면 진실된 분으로 음. 만약에 느껴지신다면 거의 저는 한 번만 더 찍으면 넘어가는 나무에 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프로필 사진이 되었던 것들을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심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진정한 어장관리녀라고 한다면 네. 그 선물 사진들이 한두 개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럴 수도 뭔가 있죠. 의미심장한 사진들 그런 것들 좀 쭉 보다 보면은 네. 각이 나오잖아요. 네. 이거는 혼자 찍은 게 아니다. 이건 이거 누군가에게 받은 것이다. 아니면 이거 뭔가 느낌이 핑크빛이 세하다. 있다. 네. 애매하다. 그냥 보통 프로필 사진이 아니다. 네. 안고 있는 무슨 내포한 의미가 있다. 네. 이런 것들 한번 좀 둘러보시게. 정말 애매한 왜 그걸 사진? 그 말은 어떤 뜻이었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럴 수가 없네요. 저는 약간 뭔가 좀 말하지 못하지만 나는 어떤 사정이 있다. 근데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뭐 환경적인 요인이라던가 아니면은 저는 지금 학생이고 공부를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연애에 빠질 시간이 없어요. 저는 제가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혹은 뭐 이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여기에 너무 뭐 시간을 뺏길 것 같아요 해서 그런 이성적인 결단을 약간 하는 대답처럼 보여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걸 이제 상대방에게 말하기에도 너무 구구절절이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럴 수가 그냥, 없네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걸 수도 있다. 네. 저는 남자친구 있으세요만 정확하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네. 여성분한테 네. 뭐 카페 가셔서 여쭤보셔도 뭐 쪽지를 전하셔도 네. 상관없을 것 같고 아니면 뭐 글쎄 어떻게든 좀 물어봐서 확실하게 네, 네. 지금 사연자분의 마음이 조금은 이제 궁금증에서 벗어나야 네. 머리도 정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서로 연락처를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톡 프로필을 볼 수 있을 답장을 한번 정도면 주셨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번호 저장을 해놨는데 이제 말을 걸기에는 좀 네. 이제 상대방이 이제 제가 그럴 수가 없네요라고 얘기를 해놨으니까 남성분도 먼저 연락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요.
남자분이 이제 그 뒤로도 이제 한번 거절을 당하신 뒤로도 계속 이런 소소한 어떤 예쁜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네네네.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제 생각에는 남자분이 조금 남자답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셔서 여자분도 어쩌면 지금 조금 답답해하면서 사실은 조금 슬퍼하고 있을지 모르는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냥 나는 계속 똑같은 마음인데 나는 변하지 않았는데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적어도 나는 알고 싶어요.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고 뭔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저는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냥 무작정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그런 마음 이 커플은 연결되어야 한다. 근데 좀 긍정적인 것 같기는 해요. 네. 사연 톡으로 자체가. 얘기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지금 같긴 한데. 그 여자분이 프로필 사진 있잖아요. 네. 그걸 똑같은 걸로 바꾸세요. 아, 그 사진으로. 그 프로필 다음에 사진을.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세요. 프로필 사진을. 네, 같은 그 내가 줬던 사진을. 네. 그것도 뭐 귀여울 수도 있고 네. 무서울 수도 있고. 사랑꾼. 아니면은 그 지금 사연자분께서 네. 그 여자분한테 줬던 선물이 네. 정말 어마어마하게 예쁜 거여서 아. 그 여자분이 사진으로 너무 그쵸, 담아두고 싶고 밥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예쁜 거 딱 찍어놓는 네. 것처럼 예쁜 거 그냥 카페 가서 좋아하셔서. 카페 네. 가셔서 이제 딱 시키시고 먹기 전에 한 장 사진 찍는 것처럼. 네, 네. 뭐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뭐 한정반이라든지 뭐 아, 저런. 그런 것들을 나 구했다 자랑하는 것처럼 근데 찍어서 저는 올리는 건 아닐까. 또 무슨 생각하냐면 여자분이 특히 카페나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시다가 대시를 받으셨는데 그분이 부담스럽고 싫으시면은요. 네. 뭔가 계속 뭐 발렌타인데이에 뭐를 챙겨주신다거나 서비스로 뭘 하나 더 이렇게 드린다거나 뭔가 이제 서로 연락을 나눈다거나 좋아요를 눌린다거나 하는 행위를 그 순간 멈추게 돼요. 그죠. 다 된 사연 같아요. 네. 이제 누가 한 명 이렇게 남성분이 이제 누군가 밀어줘야 될 네. 그런 사연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푸른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등 떠미는 역할. 합니다. 네. 근데 소소한 설렘도 좋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다다음 주쯤에 네. AS 사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어요. 아직도 네. 그럴 수가 없다던데요. 네. 저는 이제 루시아 노래를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지영 씨 노래를 듣겠습니다. 팬 한 명 생김. 자, 그래요. 오늘도 연애 사연 이것저것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봄이라 그런지 네. 뭔가 이런 고민들도 다 예뻐 보이기도 하고 네. 그렇네요. 부럽기도 하고. 네. 계절 저도 따라 좀, 다는 것 같아요. 사연이. 네. 좀 읽으면서 약간 연분홍 느낌이라 해야 되나요? 아, 되게 분홍분홍하고 좀 되게 부러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장관리 당해보고 싶다라는 차라리 생각도 들고 어장 관리라도 누군가 나에게 네. 썸이라는 걸 느끼게 걸어 해줬으면 좋겠다. 다리 걸듯이 한번 아니, 그냥 근데 제 얘기 아니라 탁 걸어줬으면. 네, 제 주변에도 그런 분 되게 많아요. 어장관리라도 당해봤으면 좋겠다. 많이 썸이라도 계세요. 타고 싶다. 네. 네. 그러니까 요즘에 지금 즐기시기 바랍니다. 봄이라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분 생기시길 바라고요, 루시아 씨.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네. 예. 자, 그럼 노래 들으면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루시아의 어떤 날도 어떤 말도 듣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함께했던 많은 계절이 봄에 눈이 녹듯 사라진다 해도 아직 All love, all love, all love, yeah. All love is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All love, 사랑이란 all love,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All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나만의 공간을 가지고 나서 나는 새로운 취미를 가지게 됐다. 특별한 날이면 그 기분을 기억하는 의미로 화분을 하나씩
사 모으는 것이다. 그렇게 2달 남짓 동안 내 방에는 갖가지 화분들이 자리를 잡았다. 저 화분은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친 날에, 이 화분은 친구와 속마음을 나눈 날에, 화분과 함께 내 마음속에도 소소하고 특별한 추억들을 쌓아갔다. 오늘 나는 꽃집에 들러 화분 2개를 샀다. 작은 화분 하나와 크고 꽃이 화려한 화분 하나. 작은 화분은 대학생으로 보내는 마지막 생일을 기념하며 작지만 튼튼하고 쉽게 죽지 않는 식물로 샀고, 큰 화분은 다음 주부터 교생 실습을 나가는데 잘하고 싶다는 의지와 다짐을 담아서 크고 화려한 꽃을 피우는 식물을 골랐다. 나란히 놓여있는 2개의 화분을 보고 나니 괜히 기분이 싱숭생숭하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대학 생활을 마치게 되는 것도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다녔던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 일도 기대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기 때문이다. 그래도 화분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 본다. 마무리도 새로운 시작도 잘 해내보자고.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불안하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한 걸음 앞으로. 새 운동화 신고 걸어볼까. 햇살 가득 시원한 바람을 타고. 하루의 끝, 오늘은 임서연님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신 곡은 하비누아주의 운동화였습니다. 그래요. 새롭게 시작하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것을 마무리하는 어떤 시기를 겪는 그런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항상 뭔가를 시작하고 좀 떠나보내고 그런 게 겹치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무언가가 끝나면 새로운 것이 시작되기도 하죠. 지금까지 이제 열심히 공부해온 그런 학교 생활 마무리하시면 조금 뭐랄까 시원섭섭한 기분도 함께 드시겠지만, 그런 것들이 또 다음 스텝을 위한 보내주신 것처럼 정말 한 걸음 앞으로 가기 위한 어떠한 그런 과정 중에 하나니까 잘 또 추억하시고 마음속에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생 실습 가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잘 해내시고요. 재밌네요. 내가 다녔던 중학교로 간다라는 게 거의 그러나요? 이게 지역이 이제 배치가 그런 식으로 되는가 봐요. 어쨌든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지연님,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평일에는 학교 때문에 잘 듣지 못하지만 주말에는 꼭 듣고 있어요. 그래도 다시 듣기로 다 챙겨 듣고 선곡표에 있는 노래도 너무 좋아서 다 다운로드 받고 가네요. 좋은 노래 많이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제 푸른밤은 또 이제 좋은 노래들 많이 소개해드리는 게 또 역할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들으시면서 편안하게 좀 시간 보내셨으면 하네요. 6305님, 의류 매장에서 근무하는데요. 참 별의별 손님들이 다 있네요. 옷을 직접 입혀달라고 떼쓴 아줌마도 있고, 환불이랑 교환이 안 되는 옷을 산지 일주일이나 지나서 다른 옷으로 바꿔달라는 손님들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돈 벌기 정말 힘들다는 걸 느끼는데요. 그래도 인내심과 봉사정신, 이해심을 가지고 일하자고 다짐하면서 언젠가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는 날이 오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고생하시네요. 이게 뭐 사실 상식 밖의 일들이 일어나면
진짜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죠. 산지 일주일 지나고 나서 또 이제 옷 바꿔달라고 하거나 혹은 이제 몇 번이나 입고 세탁까지 한 옷을 또 가져온 경우들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 좀 뭐 막 어쨌든 근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다 대고 이제 확실하게 딱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 의사 전달이라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그런 손님들이 줄어들게 점차 줄어들어서 사라지길 바라고 또 6305님도 그런 일들을 잘 해결해 하셔가지고 또 뿌듯함을 조금씩 느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9785님 2년간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가끔씩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처럼 봐도 가슴이 아리지 않고 어쩔 땐 잊고 있기도 해요. 감정이 식어버린 걸까요? 그럼 좀 슬픈데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정이 식은 걸 수도 있고 익숙해진 걸 수도 있고 근데 어떠한 관계인지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가슴이 아리지도 않고 좀 익숙해지면은 덜 그럴 수는 있죠. 그게 또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내 몸이 반응하는 어떤 표현법이 조금 달라졌다는 것뿐이고 이전까지 익숙했던 그런 두근거림, 설레임 그리고 좀 지릿지릿한 그런 감정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익숙해지면서 좀 더 푸근하게 다가올 때가 있긴 한 것 같아요. 같은 사랑이라고 해도요. 뭐가 더 멋진 사랑이다, 좋은 사랑이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지만 사랑의 모습도 항상 변화한다라는 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사랑이 정말로 식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이슬비님, 쫑디, 저 남고로 교생 실습을 가게 됐어요. 여고를 나온 제가 남고를 가서 선생님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많네요. 저 잘할 수 있다고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저도 남자 중학교 나왔거든요. 그때 또 교생 선생님 오셨었어요. 저는 뭐 여중 여고 이런 데를 가본 적은 없으니까 어떤 분위기인지는 모르지만 남자 중학교 이제 남자애들 많이 모여 있는데도 그렇게 다른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느꼈을 땐. 요즘 애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꼈을 때 저희 중학교 아이들은 좀 남자애들끼리만 모여 있다 보니까 더 운동 좀 더 많이 하고 그런 느낌이긴 했는데 사실 그렇게 걱정 안 하시고 다녀오셔도 그 나이 또래 또 아이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말괄량이고 또 장난도 많이 치고 그러니까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들을까요? 엘리 골딩의 You're My Everything 그리고 루시드 폴의 그럴 거예요. 두 곡 듣겠습니다. Could have given me something. You my everything. You left me kneeling. 엘리 골딩의 You My Everything 그리고 루시드 폴의 그럴 거예요. 두 곡 들었어요. 한 곡 더 듣죠. 조니 미첼의 A Case of You 듣겠습니다. Just before
경찰 공무원 준비하는 25살 수험생입니다. 고등학교 때 꿈꾸던 꿈을 위해 다니던 대학을 뛰쳐나와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멋진 제복을 입고 국민을 향해 봉사하는 그날을 위해 지치고 우울할 때도 있지만 즐겁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응원이 필요해요. 남기훈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불안과 막연함을 이겨낸 그 용기로 멋진 경찰관이 돼주세요. 경찰관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집념과 인내심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하시는 것을 위해 지금을 포기하신 과감함과 목표를 향한 열정이 있으시니까 곧 멋지고 든든한 경찰이 되실 거라고 믿고요. 경찰 되시면 지금의 마음 변치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할게요. 오늘 끝곡 남기훈님이 신청하신 윤종신의 기억의 주인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자 이제 준비됐어. 하룻밤